자, 셋째 시간에는 교재 140페이지 신경성 식욕부진증 섭식장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식이라는 말은 섭은 잡을 섭자예요. 섭취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음식물을 섭취한다.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밥을 안 먹는 병이라고 이렇게 교재에서 이야기하죠. 거기 PPT에 링크를 걸어 놓은 13분짜리 동영상을 보면 거식증, 음식에 대한 어떤 거식증과 또 너무 집착적으로 어떤 음식과 또 음식 양과 먹는 시간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강박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예를 그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묘령의 소녀에게서 볼 수 있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한마디로 밥을 안 먹는 병이다 이렇게 했는데, 묘령이라는 것은 20살 안팎의 꽃다운 나이의 여성을 말합니다. 뭐 여성한테서 많이 나타나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이렇게 들어놨는데, 주로 이제 그러한 이제 뭐 사춘기에서 청년기를 넘어가는 그러한 여성한테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봐요. 그래서 밥만 보면 구역질 나고 냄새만 맡아도 싫다고 입에 대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 섭식장애 환자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뭐 전혀 굶고 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나름대로 챙겨 먹는 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뭐 과일이나 주스, 뭐 우유나 비스켓, 뭐 과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 염려증 때문에 막 철저하게 오르게닉, 유기농 음식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정말 뭐 허접한 음식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챙겨 먹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식대로 자기 이렇게 강박증적인 고집대로 뭔가를 철저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챙겨 먹기는 합니다. 141페이지 보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바짝 마른 몸매, 그러나 눈은 빛나고 목소리는 또랑또랑해서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가 싶을 정도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들이 자기를 두고 왜들 야단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중간쯤 보면 가족 관계를 물어보면 보통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경증 노이로제를 할 때 노이로제의 증상이 어떤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음식, 그다음에 음식을 섭취하는 육체, 어떤 이런 부분들은 엄마와 관련된, 모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이 거식증에 걸릴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PPT에 이 섭식 장애에 걸린 18살 여성이 그린 그림들을 올려놓은 걸 보셨죠? 내가 이제 그 치료를 한 사례는 아니지만 처음에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증상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조금 이제 연구를 했던 이제 여성인데, 이 여성은 어릴 때에 5살 이전에 엄마와 좀 떨어져서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5세 이전에 유아동기에 엄마와의 어떤 그런 유대감, 자연스러운 유대감 이런 것들을 좀 형성을 못해서 엄마한테 예의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도 참 딸한테 무척 잘해주려고 그때 그랬던 것이 더 미안해서 더 신경 써서 하는데, 큰딸에 비해, 이 둘째 딸이거든요. 큰딸은 엄마한테 자연스럽게 앵기고 애교도 떨고 그러는데 엄마를 좀 어려워하고 엄마한테서 앞에서 항상 예의 차리고 그런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섭식장애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같이 밖에 나와가지고 가족들하고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건강식품 같은 거 막 찾아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먹어요. 예. 그리고 시계 갖다 놓고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림을 봤듯이 그림도 잘 그려요. 주로 지성적인 것, 이렇게 미학적인 것, 미적인 것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재주도 좋아요. 예.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자기만의 어떤 음식과 시간 관리한다라는 것은 내면에 있는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내 자신 안에 엄마와의 유대관계에서 이렇게 생겨야 됐을 신뢰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큰 불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음식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그린 그림 중에서 만달라 그림 있죠, 그죠? 아주 세밀하게 그린 원으로 돼가지고 연꽃 모양의 그림 있잖아요. 놀랍게도 그 그림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 그리고 열심히 작업해서 그린 것이 아니고 TV 보면서 왼손으로 그냥 이렇게 막 좀 신비할 능력이죠, 그죠? 그냥 TV 보면서 그냥 막 그저그저 하면서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데 지적인 거, 미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가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한테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업에 골몰하고 또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뭔가 인간관계에서 같이 밥 먹고 따뜻하게 나누고 애정을 나누고 뭐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엄마하고 이런 건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에 골몰하는 거예요. 폭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아예 안 먹든지 또 폭식을 한다든지 일종의 엄마에 대한 복수 행위예요. 상징적으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낳아준 엄마가 준 육체인데 그거를 이렇게 아예 안 먹든지 또 막 폭식해가지고 괴롭히든지 일종의 엄마에 대한 복수심도 깔려 있어요. 141페이지 밑에 보면 이 병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의 묘사만으로 병의 특징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해리성 장애, 우울 장애, 성격 장애, 때로는 조현병이 이러한 증상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경우도 있다. 치료 성과도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142페이지 보세요. 배가 터지도록 먹어대는 폭식증의 경우가 있다. 먹고 싶어 먹는다기보다는 강박적으로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데 실컷 먹고 나서는 배가 아프다고 뒹굴기도 하고 다 토해버리기도 한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공연히 군것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또 심리적으로 내면의 어떤 공허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정상 체중의 15% 이상의 체중 감소를 지속하고 살찌게 하는 음식을 피하고 일부러 토해내거나 설사약, 과도한 운동, 식욕 억제제, 이뇨제를 사 먹음으로써 체중을 감소시킬 때 또한 뚱뚱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선 축을 포함하는 내분비 장애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여성에게서는 월경이 없어지고 남성에게서는 성적 흥미와 정력 상실이 나타날 때 그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맨 밑에 보면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대개 신체가 쇠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병원에 입원해서 우선 몸을 건강히 하도록 해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가 수시로 돌봐줄 수 있는 것이 좋고 식사에 관해서는 특히 주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먹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좋겠으나 강요하거나 지나친 간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진 이른바 치료적 공동체로서의 병원이 이 병의 치료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 143페이지. 그러면
마음에서 오는 이 몸의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 건가? 워낙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고 또 그 병의 목적도 다양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책에서는 뭐 정신요법, 심리치료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노이로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오는 몸의 병, 정신생리성 장애는 지금까지 말한 경우 말고도 수없이 많다. 마음은 위장, 폐, 근육, 골격, 비뇨생식기, 피부, 호르몬계, 눈,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관지 천식, 류머티스성 관절염, 고혈압, 신장의 관상동맥경화증, 신경성 피부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심지어는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무더기로 빠지는 원형 탈모증, 가려움증, 두드러기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의 불안이나 불만은 마치 게릴라 부대처럼 우리 육체의 이곳저곳에 불을 질러 놓고는 속절없이 도망쳐 버린다. 알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봄철이 오면 뭐 꽃가루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특정 음식에 대한 알러지라든지 그런 것도 심리적인 뿌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기계를 동원해서 과학적인 검사를 해도 이 마음속의 게릴라는 붙잡히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심리전을 써야만 붙잡을 수 있다. 마음에서 오는 병에는 마음의 치료, 곧 정신요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맨 밑에 보면 이 병이 진행되면 되게 십이지장, 기관지나 동맥, 관절,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 병은 그 병을 맡고 있는 내과나 외과 또는 피부과 등 각과의 전문의가 맡아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제 마음의 치료는 심리치료는 맨 나중에 내과나 외과 이제 진단을 다 받아서 이제 전혀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진단이 내려졌을 때 이제 그 심리치료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맨 밑에 보면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고 해서 그 환자가 무엇이 원인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 원인이 뭔지 잘 모르죠. 따라서 별로 신경을 쓴 일도 없는데 아프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환자도 모르는 감정이 신체의 증상으로 표현된 것이 이 병의 특징이니 이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마음에서 온 병이면 내가 내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지 않느냐, 정신건강의학과에는 왜 가느냐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미처 모르고 있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복면의 사나이 같은 정체 모를 마음을 어둠 속에 놓아두고 아무리 자기의 의식적인 마음만 고쳐먹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결심을 아무리 해도요,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노이로제 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불면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도 또 이제 한 챕터가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고민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고 독일의 문학가 괴테가 말했던가. 누구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긴장할 때, 커다란 계획을 앞에 놓고 그것을 시작하고자 할 때 곧잘 잠을 못 이루기 마련이다. 그런 것을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날 인생을 위하여 밤을 새우는 사람들은 날로 줄어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면 공포증에 걸려 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마치 밤의 망각으로 달려가는 통근 열차에 차표를 끊듯 버릇처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외로 이제 잠을 잘 못 자서 밤마다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도 마시고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의 뭐 뜬 눈으로 보냈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수면제를 아주 고단위로 먹어도 못 자는 경우까지 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실제로. 예. 뭐 미칠 지경이죠. 그죠? 잠을 못 자면. 근데 사실은 뭐 한숨도 못 잤다 그러는데 그러면 일주일 못 버티고 사람 죽습니다. 근데 안 죽은 걸 보면 그래도 눈을 감고 있거나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게 살짝 조금은 이제 잤던 거죠. 예, 잤던 건데 거의 이제 못 잤다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노이로제와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집에 우리 집 지하실에 이 내 방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실에 거기에 뭐 괴물들이라든지 맹수라든지 귀신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글우글 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지하실에 문이 열려 있어요. 내 방 문도 잠그지 못하고 밤에 잠잘 수 있겠어요? 못 잡니다. 결국 불면증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심층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내 마음 속에 왕왕거리면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짐덩어리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제 잠을 못 잡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그런 신경증이라든지 정신생리적인 장애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유독 이제 불면증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자, 145페이지 밑에 보면 온갖 쓸데없는 잡생각에 하룻밤을 뜬 눈으로 세우는 진짜 불면증 환자에게 잠 안 오는 밤이란 괴로운 것이다. 자, 마음이 편안하면요, 그냥 잠이 안 올 리가 없겠죠. 불면증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끊임없이 뭔가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뭐 불안한 생각부터 해서 근심 걱정부터 해서 뭐 계획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만화에 말풍선 있잖아요, 그죠? 말풍선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마음의 내용물들이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끊임없이 말풍선을 띄어 올리는 거예요. 생각의 어떤 그러한 말풍선을 계속해서 생각이 돌아가도록 못 자게 만드는 거죠. 이건 역시 정신생리적인 그러한 고통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한테 너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너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사인일 수가 있죠. 146페이지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어젯밤에는 어수선한 꿈만 꾸고 잠 한 잠 못 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모순이다. 꿈을 꾸었으면 잠을 잔 것이 틀림없는데 못 잤다고 하니 말이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을 많이 꾸면 좋지 않고 꿈을 꾸지 않아야 잘 잤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비과학적인 생각이고 여기에는 다소 원시 민족들의 생각이 남아있다. 꿈에 일어난 것을 마치 현실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밤새도록 꿈만 꾸면 잠을 못 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제 꿈의 탓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꿈의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꿈을 꾸는 이 뇌파, 그 수면 단계는 사실은 가장 깊은 숙면을 취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꿨다는 사람은 일단은 어느 한 순간 깊게 잠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못 잤다는 건 아닙니다. 자, PPT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그림을 올려놨었는데 그림을 잠깐 보면서 우리 이제 수면 단계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PPT에 이 그림이 올라가 있죠, 그죠?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잠들기 시작하는 이렇게 단계 뇌파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내려가서
이제 렘 수면 이렇게 옵니다. 렘 수면은 이게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렘 수면은 Rapid Eye Movement라고 해가지고 급속 안구 운동. 예. 눈알이 자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좌우로 막 움직여요. 예. 이때가 이제 꿈꾸는 시간입니다. 렘 수면. 예. 요게 한 20분 정도 간격이 걸려요. 렘 수면이. 이때 이제 우리가 생생한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렘 수면. 예. 그리고 다시 이제 20분 지나면 다시 이렇게 뇌파가 다시 이제 2단계, 3단계 딱 쭉 내려갔다가 두 번째 렘 수면을 또 해요. 이게 또 1시간 반 정도 간격이에요. 예. 이렇게 한밤에 꿈을 꾸는 렘 수면을 이렇게 둘, 셋, 4번 내지 5번 정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렘 수면 때는 렘 수면이 시간이 오래 길어졌죠. 그죠? 여기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기억하는 꿈들은 잠을 깨기 직전에 이 렘 수면, 이때 것을 가장 많이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렘 수면을 이렇게 하는 시기가 꿈을 꾸는 시간이고, 이제 꿈을 꿨다고 하고 기억났다라는 거는 이때는 굉장히 깊은 수면이에요. 예, 깊은 수면이어가지고 몸을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예, 렘 수면 때는. 그래서 이 렘 수면 하는 동안에는 꿈을 꾸는 시간에 어떤 그런 수면할 때는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행동 억제 호르몬. 왜냐하면 우리가 잠에서 꿈을 꾸면서 꿈에 이렇게 행동을 그대로 해버리면 몽유병이죠. 그죠? 예. 몽유병은 렘 수면 하는 동안에는 몸을 꼼짝도 못하도록 이렇게 손가락도 하나 꼼짝 못해요. 죽은 듯이 자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든지 교란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꿈을 행동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꿈의 내용을. 이게 몽유병인 거죠. 예. 근데 이 교재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1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면과 꿈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은 수면의 종류를 둘로 나눈다. 하나는 안구를 빨리 움직이는 수면인 소위 렘 수면이고, 다른 하나는 안구를 움직이지 않는 수면, non-REM 수면이에요. 주로 이제 이 렘 수면이 생생한 꿈을 꾸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46페이지 밑에 보면 환자 가운데는 잠만 자면 불안한 꿈을 꾼다는 사람이 있으니 정말 그런지는 의문이다. 필자가 그런 사람의 꿈을 기록하도록 해서 관찰한 바로는 한 달 동안 꾼 꿈의 3분의 1 정도만이 불안한 꿈이었다. 사람들이 지레 짐작을 해서 오히려 병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잠을 자는데도 하나도 못 잤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불면증이 거의 신조처럼 되어서 얼굴에 붓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도 모르고 잤으면서도 결코 자기는 한숨도 못 잤다고 생각을 굽히지 않는 이들이 있다. 또 잠들기가 어려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은 잘 드는데 새벽같이 깨어나 도저히 푹 잘 수가 없는 사람도 있다. 불면증은 우울증, 불안신경증, 심신장애, 그 밖에 정신병 또는 몸이 불편할 때,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상황이나 긴장 상태 등 여러 경우에 그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수면제를 사서 남용한다든지 매일 밤 술을 마신다든지 또는 일부러 무리한 운동을 해서 몸을 지치게 만드는 등 공연히 몸을 혹사할 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사의 진단을 받아 침착하게 그 원인을 찾아 고치도록 해야 한다. 뒷부분에 이제 조금 이제 잠자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능하면요, 잠자기 전에는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스마트폰 같은 거 사용하지 마세요. 9시 이후에 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같은 거 보지 말고 너무 늦은 시간에 또 운동하는 것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많은 생각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잠을 잘 자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만 마음속에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가
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뭐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좋은 잠자는 방법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심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야만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예. 이 수면제도 거의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중독이 되면 나중에는 수면제 가지고도 잠을 못 자는 수준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노이로제 또 이제 마음에서 오는 뭐 육체의 병 넘어서서 좀 더 이제 심각한 병 쪽으로 나아갑니다. 정신병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